글로벌 국제결혼 아리행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러시아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PPT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먼저 행정사로 4년 정도 아리행정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알다 보니까 고려인들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CIS 국가라고 하죠. 이쪽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사건이 잘 해결이 돼서 제가 매력적인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과는 실제로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친구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동생들 그리고 형님들한테 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면은 둘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매칭을 시켜드렸고, 이때는 제가 국제결혼업을 하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를 해줬는데 꼭 한 커플씩 성사가 돼서 성혼이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러시아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하고 성혼을 시켜준 적도 있었고, 한국에서 이제 공장 다니는데 이제 형님도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고 결혼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이 형님이나 동생이나 러시아어가 안 되니까 주말 같은 때 여기서 나 좀 도와줘라, 나도 러시아어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러시아어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뭐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행정사 일을 하면서 국제결혼업도 같이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제결혼을 창업한 지 6개월이 이제 된 상황이었고, 오늘 그럼 이제 P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양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거나 이제 연애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요. 가령 이제 아시아 문화권, 몽골, 베트남, 태국 이쪽은 그래도 부모님을 좀 어느 정도 공경하는 문화, 어른들을 공경하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고, 약간 이런 문화들이 잘 배합이 되어 있고, 여성들도 이제 남자가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남자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경우 이제 많이 사고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 여성의 특징, 러시아 CIS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여성분들이 대개는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깔끔하고 꼼꼼한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는 특히 그래서 항상 청소나 이제 주변 정리정돈, 이런 거 자기 가꾸는 거,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거든요. 서로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있으면 러시아 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제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적극적인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으로는 그 과정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왜 그 국제결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냥 돌려보내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동양권, 아시아권 여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난 무조건 러시아라고 하셔서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나쁘다거나 그런 의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지컬적인 걸 일단 많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베트남도 물론 외형적인 부분 보죠. 일단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좀 훤칠하시고, 혹은 키가 훤칠하지 않으셔도 덩치가 이제 조금 있으시고,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한국어도 안 되고 러시아어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밖으로 도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러시아 여성분들이 밖으로 도는 경향.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즐길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들한테 이제 돈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러시아 여자를 이제 비하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없고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차 타고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즐거운 컨텐츠를 이제 많이 만들어주려고 여자친구한테 많이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업체 입장에서도 서로 뭐 성혼을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고 행복한 국제 결혼을 완성을 시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저희가 파티를 이제 2주에 한 번씩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서도 하는데, 수도권 주변의 파티의 경우에도 러시아 분들 많이 오세요. 저희 파티에 많이 오시는데 이제 나이 차이라는 게 있죠. 보통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최소 35살, 그때 나이대쯤에서 40 초반 중반까지 이제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23살, 25살, 26살 여성분을 원한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거절할 확률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혹은 적극적으로 물론 다가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비자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불법 체류라든지 아니면 G1이라고 해가지고 난민 신청 비자,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좀 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러시아 여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자만추라고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미프라든지 뭐 만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플을 통해서 슬로울리 이런 어플을 통해서 이제 여성분들을 찾아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애까지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어떻게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 나이가 이제 25, 28살 분이면은 학생 비자로 온 러시아 여자친구를 또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도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모임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의 매력이 한국 여자한테 먹힐 정도다, 이게 아니면은 러시아 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여성과의 성공적인 국제 결혼을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일단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다른 국가보다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키며 외모며 이제 뭐 재력이며. 근데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저는 러시아 국제 결혼보다는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을 좀 많이 추천을 해왔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난 러시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 국제 결혼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업력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됐고, 현지에서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 남성분들하고 이제 매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계약 조건도 그렇고 러시아 국제 결혼을 희망하시는 신랑분들한테 좀 손해가 안 나게 셋업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어서 이제 화상 미팅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구비가 됐어요. 현지에서 이제 최소 5분 이상 정도의 여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화상으로 하는 거죠. 이 여성분하고 조금 더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처도 드리고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드립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항목이 PPT 한국 현지 러시아 케어 서비스. 요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러시아 현지 건너가도 비행기 타고 가면 한 50만 원 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지금 아시다시피 화제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가는 것도 직항도 아니고 몽골 경유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경유지도 늘어나고 300만 원 정도 왕복하면 그런 부분이 부담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호 맞선을 보시고 이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접 의뢰인분하고 생활하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시스템들 부분적에서도 러시아 국제결혼업체와 제휴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함께 지내보고 성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하고 차이는, 그 러시아는 막상 현지 가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은 부대 비용이 베트남보다 적은 건 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통 결혼식이나 다모이
이런 절차들도 거의 필수적으로 거친다, 이런 느낌인데, 러시아는 작스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이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신부의 식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신부하고의 둘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화상 미팅, 러시아 여성 입국 시스템, 그리고 신랑분이 러시아로 가는 그 입국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현지에서 제가 국제결혼업체로서 그래도 어떤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행정사기 때문에 서류들 잘 처리해서 결혼 비자 잘 나오게 도움 드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러시아를 독학을 했어요 또. 그래서 러시아어로 신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혹은 성혼에서 또 들어오면은 신부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할 거를 시스템을 갖춰놨고, 러시아어 케어 서비스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파티도 하는데, 러시아 여성분들도 뭐 서울 경기권 살면은 자기 나라 친구들 또 사귈 수 있게 이런 것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러시아 국제결혼은 베트남에 비해서는 어렵다. 그 이유는 신부들이 사실 외적인 조건들을 좀 많이 본다. 즉 무조건 가면은 성사돼요. 저는 이렇게 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으로 진지하게 가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거, 그런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 싶고, 단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트남보다는 이제 남자에 막 순종적이게 이렇게 하진 않는다. 요즘 말로 좀 쿨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는 이제 화상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신부 성향이라든 성격 파악하고, 마음에 들면은 러시아 여성분이 한국으로 올 거냐, 아니면 한국 신랑이 러시아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해서 또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이제 양국 혼인 신고 도움 드리고, 결혼 비자까지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래도 신랑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컨설팅이나 케어를 해드리고 절차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늘 이제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